자, 이번엔 데이터 통신 한번 해볼게요. 자, 통신에 사용하는 제이슨 배워봤고요. 자, 여기 프로젝트에 오셔서 자, 우선은 제이슨을 하나 만들게요. 자, 하나 만들고 그걸로 통신을 해볼게요. 자, 여기 오셔서 새로 만들기. 자, 새로 만들기. 자, 여기 보면 파일 있죠? 자, 여기 여러분들 이제 아이고. 자, 여기 타입 JSON 이렇게 타입스 config JSON 이렇게 보이는데 자, 여기 config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다 설정 파일이에요. 설정 파일이라서 타입스크립트 설정 파일을 JSON으로 표기한 건데 요거 쓰시면 안 되고요. 자, 요거 쓰시면 안 되고 그냥 파일로 하세요. 자, 파일로 하시고 유저 정보로 하죠. 자, 유저스 근데 이제 앞에 레슨 33 하지 말죠. 레슨 33 유저스 제이슨 이렇게 할게요. 자, 유저스 이렇게 쓸까요? 유저스 제이슨. 자, 내 컴퓨터 안에서 통신하는 거 일단 하고 아까 보여줬던 그 제이슨 제공해주는 사이트에서도 통신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볼게요. 자, 제이슨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떤 전제를 가져야 되냐? 자, 내가 어, 서버한테 유저스를 요청한 거예요. 유저스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친구가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테이블로 있는 유저 정보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이거를 뭘로 만들어요? 제이슨으로 만들어요. 제이슨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응답할 때, 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서버에서 이렇게 만드는 요 과정을 생략하고, 가져와서 생략하고, 제이슨으로 일단은 작성해 놓는 거예요. 작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거 전체를 배울 거예요. 이것이 백엔드. 백엔드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백엔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요거 미리 이렇게 작성해 놓는 거예요. 자, 유저 쓰니까 자, 여기는 지금 큰 따옴표는 생략해도 돼요. 자, 바로 이렇게 대괄호 쓰시고요. 대괄호. 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중괄호 하고 자, 중괄호 하고 엔터 해볼게요. 자, 유저에는 이름 아이디부터 쓰죠. 아이디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이디. 자,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큰 따옴표 해주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큰 따옴표 해주죠. 자, 1번부터 자, 쓰고 쉼표도 자동으로 해주네요. 네임하고 콜론하면 또 자동으로 해주죠. 자, 이번에는 경민.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해주는 거는 웹스톤 기능이죠. 자, 웹스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나이 말고 스코어 해보지 말자. 스코어 성적 88점. 자 유저 쓰니까 이런 게 여러 개 있어야 되겠죠? 그대로 드래그해서 자 오브젝트만 드래그 할게요. 자, 오브젝트만 드래그해서 아이고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쉼표하고 붙여놓고 자 2번 자 정호 자 스코어 99점. 자, 또 드래그해서 붙여놓고 그냥 컨트롤 D 할까요? 컨트롤 T 컨트롤 D 하면 복사 붙여놓죠. 자, 3번 자, 해지 100점. 자, 오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복붙 자, 4번 김지형 자, 70점.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할 제이슨을 미리 만들어 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또 만들 수 있더라. 파일 형식으로.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할 때 이 데이터를 문자열로 취급하냐, 파일로 취급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XML은 문자열이 아니라 파일 취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더 무겁고 처리하는데 느려요. 자, 문자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통신의 아주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그래서 빠르고 가벼워요.
대신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 이런 파일들은 견고한 형태가 있고 깨지기 쉽지 않죠. 문자열은 이 형태가 파싱이다 보니까 잘못 쓰면 깨질 수도 있겠죠. 자, 한번 깨트려 볼게요. 쉽게 깨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여기 정오에다가 실수로 이걸 안 썼어. 그러면 이거는 제이슨으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자,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문자열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문자열. 심지어 안 닫혔죠? 아, 아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이겠다. 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자열. 자, 그러면서 나머지 친구들 어떻게 해요? 키 밸류 이런 게 다 깨져버리죠. 자, 그래서 제이슨 형식이 깨져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깨지기 쉽더라. 자, 우리가 약속으로 키 밸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되돌릴게요. 자, 우리 지영 씨가 만들 수 있겠어요? 김지영 씨?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 아우, 역시 키보드. 우리 반에서 제일 빨라, 그죠? 자, 이번에는 이걸로 데이터 통신을 해볼 거니까. 자, 여기 새로 만들기. 자, HTML. 레슨 33. XML. HTTP. 리퀘스트라고 해볼게요. 자, 타이틀은 AJAX와 비동기식 통신과 XML, HTTP 리퀘스트예요. 자, XML은 대문자로, HTTP는 대소문자로, 리퀘스트도 대문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H1 붙여놓고 자, 우리가 이제 유저 정보를 불러와서 출력해 볼 거예요. 자, 불러와서 출력. 자, 여기다가 H2하고 유저 정보 불러오기. 뭘로 불러오냐? AJAX로 불러올 거예요. AJAX로. 자, 불러올 것이 있어야 되니까, 자, 불러올 것이 있어야 되니까, 테이블로 한번 불러와 볼까요? 테이블로. 자, 테이블. 자, 테이블에 아이디를 하나 쓸게요. 자, 아이디는 유저스 하죠. 유저스. 자, 지금 현재 유저는 아이디, 이름, 그다음에 스코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목으로 tr 안에 th가 세 개 있어요. 세 개.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근데 죄송해요. 자, 취소하고 자, 취소하고 자, 요런 칼럼이 어떤 것이 있다. 아이디, 그다음에 이름, 스코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것 필드가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필드를 정의하는 것을 T-헤드라 불러요. T-헤드. 이 친구는 이제 의미론적 태그가 되겠죠. 세멘틱 요소. 우리 이제 검색 엔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가 필드가 정의되어 있다. TH 이렇게 하고 세 개 이렇게 할게요. T-헤드 안에 dr 있고 dh가 세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처럼 id 그 다음에 name, sco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띄워볼게요. 자, 이렇게 id, name, score가 있죠. 자, 잘 쓰지는 않는데 볼더도 일단 해놓을게요. 볼더 1 여기 쓰지 말라고 이렇게 쭉 꺼져 있죠. 동작은 하니까. 자, 여기서 지금 내가 불러와서 이 밑에다가 출력을 해볼 거예요. 비동기적으로. 자, 지금 불러올 거는 유저스 제이슨이에요. 그죠? 유저스 제이슨. 자, 이 친구 아이디 네임 스코어로 이렇게 1 경민 88, 2 정호 99, 3 해지 100,
4, 김지영 70 이렇게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되돌아갈 때는 컨트롤 탭 그냥 놓으면 돼요. 그죠? 컨트롤 탭 놓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다가 출력될 거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출력되는 이 밑에 곳을 tbody라 불러요. 본문이죠. 자, 만약에 맨 밑에 합계, 스크롤 합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tput이에요. 자, 우리는 보통 tput은 잘 안 쓰죠. 그죠? 여기 밑에 스크롤의 합계는 뭐 300 이런 식으로 쓰고 평균 몇 이렇게 쓰는 것이 tput입니다. 자, 여튼 여기 안에다가 이제 출력할 거예요. 자, 출력. 그쵸? tbody.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출력을 할 거니까, 자, users의 tbody하고 선택자를 찾으면 되겠죠. users의 tbody에 내용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우리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버튼 빼고 한번 해볼게요. 버튼 빼고. 자, 스크립트로 써볼게요. 스크립트. 자, 우선은 불러올 URL을 한번 써볼게요. let URL.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이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던 곳에서, 자, 원래 요청하던 곳에서 또 다른 페이지를 요청한다. 그러면 상대 경로를 쓰면 돼요. 상대 경로.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있었어요. 자, 네이버에 있었는데, 또 네이버에 유저 정보를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URL을 users라고 하면 자, users.json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고. 자, 이 친구가 기존 주소에 기존 주소에다가 이렇게 뒤에 붙어요. 자, 이렇게 뒤에 users.json 이렇게 붙어요. 자, 그래서 내가 원래 서버에서 그 서버 안에 있는 다른 리소스를 찾고 싶다. 그러면 상대 경로를 쓰면 돼요. 상대 경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현재 페이지가 자, 여기 네이버 안에 뭐 북의 리스트였어요. 리스트. 점 뭐 JSP 해볼게요. 처음 보는 확장자일 텐데. 자, 그럼 내가 URL을 자, users.jso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소가 어떻게 바뀔까요? 자, 원래 주소가 이랬어. 자, 첫 번째, users가 여기로 올까요? users.json. 자, 아니죠, 그쵸? 자, 이 주소는 사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자, 이때 이 점은 뭐냐면, 현재 경로에서, 이 경로는 이 폴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폴더 안에 있는 리소스죠. 자, 이 폴더 안에서, 자, 기준으로 users를 찾겠다라요. 자, 현재 폴더를 기준으로, 현재 이 경로를 지금 출력하고 있었다면,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점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그러면 한 칸 뒤로 이동해요. 한 칸 뒤로. 그러면 북 앞쪽에서 유저스를 찾아요. 자, 북은 지워지고 유저스를 찾아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자, 점이나 점점을 안 쓰고 그냥 슬러시하고 유저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자, 그냥 이렇게 슬러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서버의 최상단으로 가요. 이걸 우리가 루트 상대 경로라 불러요. 루트 상대 경로. 그래서 최상단에서 아까 전에 점점 했던 거랑 똑같이 유저스로 돼요. 유저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볼게요. 자, 다시. 지금 요 페이지.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라이브 에디터 있죠. 그렇죠?
지금 출력되고 있는 페이지는 뭐예요? 자, 출력되고 있는 페이지. 자, 제가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자, 지금 현재 페이지는 요거예요. 자, 요거. 자, 근데 우리가 찾아오고 싶어 하는 URL은, 아이고. 자, 우리가 아까 찾아오고 싶은 URL은, 자, 유저 제이슨이죠? 자, 요거 경로 한번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해서, 자, 마우스 경로 참조 복사. 자, 경로 참조 복사. 자, 지금 마음에 드는 경로가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제가 그냥 쓸게요. 자,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유저.js는 자, 내가 여기 자바스크립트 안에 썼죠? 레슨 13, 33 users json이죠. 그러면 지금 내가 다른 서버에 요청하고 있나요? 같은 서버에 요청하고 있나요? 같은 서버죠?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서버 주소예요. 같은 서버죠. 같은 서버 안에서 자, 같은 서버 안에서 여기까지 경로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이렇게 써도 되나요? 자, 주소는 현재 경로를 기준으로 레슨 33 users json으로 하겠다. 되나요? 되겠죠? 자, 이 현재 경로를 기준으로 자, 이게 현재 경로예요. 자, 점이라는 건 뭐예요? 이 경로 위치에서 users json을 붙이겠다. 점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칸 뒤로 가서 여기서부터 하겠다. 그죠? 점점을 두 번 썼어요. 그러면 한 칸, 두 칸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하겠다. 자, 또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냥 슬러시 썼어요. 점 없이. 그러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쭉 가서 최상단 루트에서 시작하겠다. 주소. 자, 요게 상대 경로에서 루트 경로와 점이 있는 상대 경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이미 배웠는데 다시 해봤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통신을 해서 가져올 거예요. 자, 가져올 건데 자, 통신을 이제 해볼 거예요. 자, 통신하는 객체는 XML HTTP 리퀘스트라 불러요. 우리가 이 친구를 그냥 리퀘스트라고도 해요. 자, 또는 AJAX라고도 하고요. 그죠? 리퀘스트라고 할게요. 자, 이 친구는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new XML HTTP request. 자동 완성 웬만하면 하세요. 여러분들 쓰지 말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통신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비동기식 통신 객체 생성. 그죠? 객체 생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는 어떻게 하냐? 리퀘스트에 오픈이라고 해요. 오픈. 자, true는 이제 지우고 이렇게만 해놓을게요. 필요 없으니까. 자, 그거는 굳이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쓰지도 않을 거니까. 자, 이제 그냥 근원적인 AJAX 통신을 배우고 있어요. 자, 볼게요. get은 통신 방식의 일부예요. 자, 통신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어떤 거? URL로 리소스를 요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양식의 데이터를 제출하는 방법. 자, 우리가 이 양식의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을 포스트라고 하고요. 포스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URL로 리소스를 달라고 하는 것은 get 방식이에요. 자, get 방식. 자, 우리가 요거는 포스트는 나중에 또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그래서 get 방식으로 여기에 통신을 할 거야. 고요. 자, 통신은 send라고 하면 끝나요. 자, request.send. 그럼 끝. 자, 통신이 됐나 한번 볼게요. 자, 통신이 됐나? 자, 여기 검사하기에서 자, 네트워크 볼게요. 네트워크. 자, 그 다음에 새로 고침. 자, 그러면 자, 여기 통신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users json. 그쵸? 여기 통신이 됐어요. 자, 혹시 안 된 사람, 여기 주소가 오류가 떴다. 그런 사람? 그러면 이제 주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 주소가 맞는지, 이 파일명이 맞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통신이 된 거야. 자, 나머지 친구들은 뭐냐면 라이브 에디트
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라이브 에디트가 새로 고침할 때 필요한 거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요거. 자, 요게 이제 통신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통신을 받아서 여기다가 출력해 줘야 되죠. 여기 출력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자, 아이디는 1, 경민 88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돼요. 보면 이제 통신된 시간이 이렇게 뜨죠. 그죠? 통신이 이 정도 걸렸다. 자, 걸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내가 통신을 하고 나서 자, 받아올 거예요. 뭐를? 여기 지금 내용을. 자, 이 내용은 제이슨으로 받아왔으니까 자, let 제이슨은 자, 여기 리퀘스트 안에 자, 어떤 이름으로 돼 있냐? 리퀘스트 안에 response text라는 형태로 와요. response text. 요게 뭐예요? 통신을 성공했을 때 response는 통신을 받은 내역이에요. response는 뭐다? 통신에서 요청한 내역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청을 하고 그거를 받은 것. 그러니까 리소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리소스예요. 리소스 정보가 있어요. 리소스 정보. 자, 근데 이제 리소스 정보 중에 우리는 문자열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리스판스 텍스트예요. 제이슨은 텍스트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받았는지 보려고 해요. 자, 로그로 제이슨 이렇게 보려고 해요. 자, 콘솔 하면 자, 새로 고치면 안 뜨죠. 자, 안 떠요. 분명히 받아왔는데 안 떠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받아왔는데 여기는 없어요. 자, 이유가 뭐죠? 딱 나와야 돼요. 뭐라서요? 비동기 함수라서. 자, 비동기 함수라서.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쓰면 통신을 하는데, 자, 통신을 하는데 몇 초 걸릴지 알 수 없어요. 1초가 걸릴 수도 있고, 2초가 걸릴 수도 있고, 3초가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자, 이 다음 코드한테 너 1초 뒤에 실행돼. 라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자, 이 코드를 어떻게 해요? 자, 이거랑 별개로 비동기적으로 실행한다고요. 정확히는 샌드를. 자, 비동기적으로 실행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관련이 없어요. 이 두 개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자, 실제로 제 말이 맞나 볼게요. 자, 제 말이 맞나. 자, 제가, 자, 셋 타임아웃으로 적당히 1초 뒤에. 자, 이 친구 1초는 안 걸릴 것 같아. 나 1초 뒤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초 뒤에 실행하겠다는 거였죠? 1초 뒤에 이 함수. 자, 1초 뒤에 했을 때 있나 볼게요. 자, 로그로. 자, 리퀘스트 안에 리스폰스 텍스트가 있냐? 자, 여기서는 안 떴는데, 여기서는 뜰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1초 뒤에 그때 물어봤으니까. 자, 그때 물어봤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친구는 통신을 이렇게 따로 하는데, 자, 따로 하는데 1초 정도, 1초보다는 적게 걸려요. 자, 그러면 그때 리스폰스 텍스트가 리퀘스트에 참조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바로 실행되니까 1초 안 기다려 바로 실행되니까 이때는 없어요. 데이터가. 자,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임의로 1초 정도 기다렸다가 물어봤어요. 있나 없나?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콘솔을 열어보면 짠! 있죠? 있죠? 1초 전에 물어보거나 1초 이후에 물어보면 자,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받아쓰려면 자, 리스폰스 텍스트 통신이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자, 이 비동기 함수가 통신이 끝나는 시점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이때 통신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벤트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on load
자, onload 또는 onready state, onready state change, onready state 또는 onready state change. 자, 이게 통신이 완료되는 시점이에요. 자, 여기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자, 우리가 set timeout으로 무작위의 1초를 주는 게 아니라 통신이 완료되면 이때 response text를 찾으면 돼요. 자, 여기 자, 우리 수업에 가면 아까 제가 정리를 했는 게 뚜루둔둔둔. 자, 너무 올렸네요. 자, 여기 딱 주요 속성 밑에. 자, 여기. 자, onload. 자, 요청이 성공적으로 되었어요. 자, onready state는 요거는 state가 바뀔 때인데, 자, 우리 통신에는 어떤 상태가 있냐? 내가 요청한 상태가 있어요. 자, 요청한 상태 또는 이제 객체를 준비한 상태. 자, 그 다음에 응답을 했을 때 받은 상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자, 요청하고 받은 상태를 번호로 줘요.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픈을 하고 요청을 하고 응답을 한 걸 번호로 반환해줘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 ready state라는 걸로 번호를 반환을 해줘요. 그게 onready state change예요. onready state change. 자, 우리가 이 친구들을 보냈을 때 받았을 때 다 제어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쓰면 되고요.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자, 그런 거 필요 없어. 자, 내가 보내고 받았을 때 받은 것만 필요해. 자, 받은 거. 그러면 onload를 쓰면 돼요. 자, onload. 자, 그래서 우리는 onload를 써볼 거예요. 자, onready state change는 안 하고. 자, 여기 와서 뭐라고 할 거냐? 자, 만약에 자, 뭐가 되면 데이터 통신이 완료되면 자, 그때 실행할 함수를 제정해야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다? 데이 한영이 안 바뀌어. 자, 이럴 때는 강제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데이터 통신이 완료되는 시점에 동작하는 콜백 함수 제정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언제 동작한다? 우리가 임의로 이때쯤이면 완료되겠지라는 시간이 아니라 딱 완료되자마자 실행되는 함수예요. 완료되자마자 실행되는 함수. 자, 이때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로그로 리퀘스트에 리스판스 텍스트가 있냐? 자, 분명 이때는 없었어요. 죠 이때 있겠죠? 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믿으니까 자, 볼게요. 여기가 아니라 요건가? 요건가? 요건가 보다. 그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새로 고쳐봐도 잘 있죠. 그쵸? 자, 이렇게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이거 얘기한 것처럼 제가 이걸 주소를 다르게 했어요. 자, 주소를. 자, 이런 주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건 무슨 상태다? 404. 그러면 이렇게 올 것 같아요. 404라고. 그죠? 자, 이 404 페이지는 누가 만들어준다? 서버가 만들어줘요. 서버가 이런 HTML을 서버가 만들어서 반환해서 화면에 404 웁스 이런 거 뜨는 거죠. 웁스 없는 걸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뜨죠. 자, 우리 GitHub 같은 데 보면 이제 문호 대가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없는 페이지 요청했다고 막 그럽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요거는 서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자, 언제만 이걸 써야 돼요? 언제만? 통신에 성공했을 때만. 성공했다는 건 200번이에요. 200번. 번호를 외워줘야 돼요.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이렇게 5개 외우면 되고 200이 성공이에요. 자, 200이 성공.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자, 스테이터스 코드라는 걸 반환해줘요. 자, 그래서 자, let 코드는 스테이터스 코드라고 할까요? 스테이터스 그냥 스테이터스라 할게요. 자, 리퀘스트에 보시면 스테이터스라는 걸로 반환을 해줘요. 그죠? 이게 100번일 수도 있고 200번일 수도 있고 300번일 수도 있고 400번일 수도 있고 500번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400번 중에서도 401, 402, 403, 404, 405 다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자, 200이면 성공인 거예요. 자, 그래서 200일 때만 자, 200일 때만 이것을 쓰겠다. 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는 자, 숫자로 반환하면 그렇게 동등 비교가 아니라 완전 동등 비교를 쓰면 되겠죠. 자, 지금 유저스2는 없으니까 실행이 안 되겠죠. 자, 내가 유저스는 있으니까 실행이 되겠죠. 됩니다. 선생님, 아까 이거 오류는 뭐예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뜨는 오류는 뭐냐면, 자, 뜨는 오류는, 자, 여기 지금 데이터 통신을 했는데, 요 주소가 없다라고 해서 오류를 띄운 거예요. 그죠? 요 주소는 없어. 리소스가 없네. 라고 오류가 뜨는 거고요. 자, 여기서 뜨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뜨는 오류예요. 자, 다시.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데이터를 받아왔어요. 받았죠? 자, 요 데이터를 이제 여기에 출력을 해줄 거예요. 자, 출력. 자, 여기 이 친구들을, 자, 이 친구들을 하나씩 찾아가지고 여기 tr로 추가하려고 해요. 자, 하나씩 어떻게? tr로 추가, tr로 추가, 자, tr로 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첫 번째 방법. HTML로 만들어서 insert adjacent HTML 하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 tr을 노드 개체로 만들어서 append 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 뭐요? 클론 노드로 dr을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세 번째 방법 클론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append 하시면 되겠죠? append로 추가하면 돼요. 자, 저는 1번 방법 해드릴 테니까 2번, 3번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자, 근데 이제 저는 한꺼번에 확 추가해 버릴 거예요. 한꺼번에 확 추가. 자, 그래서 자, let html은 하고 공백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자, html을 만들어서 추가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 친구가 객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객체. 이렇게 문자열 상태는 우리가 못 쓰잖아요. 자, 그래서 자, 문자열로 객체로 만들 거예요. 자, 객체. 여기 밑에서 할게요. 그렇죠? 자, 객체로 만들어야 반복문을 쓰니까. 자, const에 users는 제이슨 파서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 계속 쓰는 규칙이니까 웹스톰이 잘 알려주고 있고요. 자, users 잘 됐나 확인해보고. 자,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주석 달고. 자, 열어보면 이렇게 객체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오, 깔끔하네요. 그쵸? 자, 우리 김지영 씨가 70점이니까 분발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반복문으로 자, for let user of users 자, html 플러스는 자, 백틱으로 dr을 만들어 볼 거예요. dr 자, dr 그쵸? 자, 엔터하고 자, 엔터하고 자, 그냥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버릴까요? 아, 그냥 이렇게 하자. 자, 이번에는 td 자, td 아유, 이건 좀 이따가 쓰자, 그쵸? 자, td가 좀 지금 하나, 둘, 세 개 줬죠? 하나, 둘, 셋. 자, 첫 번째 반복문에서는 누가 온다? 첫 번째 반복문에서는 첫 번째 게 오겠죠, 그죠? 첫 번째 게 올 거예요. 첫 번째 게 오게 왔어요. 자, 두 번째 반복문은 두 번째 게 올 거고, 세 번째 반복문은 세 번째 게 올 거예요. 다 id, name, score를 가지고 있죠? 자, 유저로 id, name, score를 참조해서 넣으면 되겠죠. 자, 우리 첫 번째 거는 id를 넣을 거고, 두 번째 건 name을 넣을 거고, 세 번째 건 score를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 백틱은 요 백틱 쓰셨어야 돼요. 자, 백틱은 템포럴 리터럴로 쓸 수 있죠. 자, 유저의 첫 번째 건 id. 자, 두 번째 거는
자, 유저의 name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score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 친구가 쭈르르륵 만들어졌을 거예요. 볼까요? 자, 로그로 HTML을 볼게요. 이쁘게 만들어졌나? 자, 여러분들 플러스는 꼭 쓰셔야 돼요. 플러스는. 우리가 이제 요 플러스는이 메모리에 문제가 있어서 자바에서는 스트링 버퍼라는 걸 썼었죠. 여기 자바스크립트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보면 이쁘게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추가해야 되죠? 자, 추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친구는 계속 찾아서 쓸 거니까, 자, 찾아서 쓸 거니까 미리 찾아 놓는 게 좋겠죠. 자, 여기 메뉴에다가 와서 컨스트에, 컨스트에 users body 이렇게 할게요. users body는 도큐먼트에, 자, 쿼리 셀렉터에, 자, 이 친구 테이블에 id가 있었죠? id가 users죠. id가 users에 자, 안에 있는 tbody죠. tbody. 자, 여기 안에 출력할 거니까. 여기. 유저스 안에 있는. 자, 유저스 안에, 유저스. 유저스 안에 있는 tbody가 되겠죠. 자, 화살표 되길래 쓰려고 그랬는데. 자, 여기 안에 inner HTML로 넣으면 되는데, 성능상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여튼, 일단 넣으면 되겠죠. 그쵸? 자, 어떻게? users tbody의 inner HTML을 HTML로 하겠다. 짠 했죠. 자, 비동기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 버튼을 만들고 버튼 눌렀을 때 불러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버튼 눌렀을 때 불러오고 싶다.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온 클릭했을 때 불러오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온 클릭했을 때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쭉 올려서 자, 버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불러오기 뒤쪽에다가 하지 뭐. 버튼 자, 로드 이렇게 하죠. 로드. 자, 버튼의 아이디는 로드 유저스 btn이에요. 유저스를 불러오겠다. 그럼 여기 버튼 생겼죠? 이걸 이제 눌렀을 때만 불러오고 싶어요. 눌렀을 때만. 자, 눌렀을 때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자, 버튼을 일단 여기 찾아야 되겠죠? 자, 컨스트에 로드 유저스 btn은 야, 똑똑하다, 그죠? 자,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에 로드 유저스 btn. 자, 짠. 자, 혹시 모르니까 이름 확인해보고. 자, 그러면 이걸 눌렀을 때, 여기 밑에 URL부터, send부터, on, load까지 하면 되겠죠? 요거를 함수화 시킬게요. 함수화. 어떻게? const에 load users는 펑션. 자, 펑션이라 해도 되고, 화살표 함수 해도 되겠다죠? 화살표 함수. 자, 엔터. 자, 이 밑에부터 다가 뭐예요? 로드 유저스죠? 자, 요거. 자, 요거를, 자, 전체 코드를 안에다가 쏙 넣을 거예요. 쏙 넣는 방법은 Alt, Shift 위로. 자, 그 다음에 그 부모 자식 관계 나타내게 탭. 자, Alt, Shift 위로.
자, 그러면 이제 실행 안 되죠. 실행 안 돼요. 자, 내가 이 친구를 호출하면 실행되겠죠. 자, 호출하면 실행돼요. 자, 언제 호출할 거예요? 클릭했을 때. 자, 그래서 쭉 내려서, 자, 쭉 내려서, 뭘 했을 때? 로드 유저 btn을 add event listener로 클릭했을 때 로드 유저를 하겠다. 됐죠? 자, 이렇게 이게 비동기식 통신입니다. 자, 비동기식 통신. 자, 그러면 자, 내가 우리 사이트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사이트, 그러니까 처음 불러온 사이트 그 페이지 안에서 내가 이제 페이지 안에서 그 서버에 있는 유저스를 다시 호출하고 있는 거죠. 유저스 다시 호출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상대 경로를 쓰면 돼요. 유저스를 쓰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요런 제이슨을 제공해주는 사이트를 알려줬어요. 자, 다른 사이트, 예를 들어 뭐 네이버라고 하는 다른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제이슨을 받고 싶어. 유저스 제이슨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소를. 자, 내가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게 지금 상대 경로. 자, 이렇게 요청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경로를 쓰셔야 돼요. 절대 경로. 자, 앞에다가 https 또는 p 쓰고, 자, 정확하게는 이렇게 줬죠. 자, 쓰고, 여기다가 서버 이름까지 쓰고, 그 다음에 리소스를 요청하셔야 돼요. 자, user.json 이런 식으로. 자, 절대 경로예요. 자, 내가 다른 서버로 요청할 때는, 자,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제를.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는 거 이렇게. 자, 풀어볼 건데. 자, 예제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수업이 되겠죠. 수업. S20 XML HTTP 리퀘스트. 자, 여기 보면, 자, 밑에 보면, 자, 이렇게 과제가 있어요. 자, 지금 보면 URL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요건 안 써도 되고, HTTPS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JSON place 홀더. 그 다음에 여기 주소 있고, 포스트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 API니까 요 사이트 가서, 아까 우리 링크 가서 요 주소 규칙을 배우셔야 되고, 자, 다른 서버를 요청할 때는 꼭 이렇게 절대 주소를 쓰셔야 돼요. 앞에. 자, 그래서 호출해서 가져와서 출력하는 코드니까 한번 보셔서 여러분들 걸로 해보시면 되고, 원에러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자, 밑에도 이렇게 코드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자, 이거 따라서 한번 해보고, 그쵸? 다른 서버에서 포스트도 한번 가져와 보고, 출력도 해보고. 자, 여기까지.